외신들이 한국의 스타벅스 사례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파주시에서 일어난 스타벅스에서의 코로나 집단 발병 사례를 2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코로나 감염자 여성이 파주시의 한 스타벅스 카페를 방문하고 이 카페를 찾은 무려 27명의 고객들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25일 기준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총 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 4명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감염 가능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주시 스타벅스의 사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매장 근무자에게 KF94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근무시간 동안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30대 확진자 여성은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점 2층 자리에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머물렀을 때 매장에는 스타벅스 직원 4명이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그녀와 긴밀한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직원들은 매장 안에 있는 동안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된 여성이 내쉬는 물방울과 에어로졸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세계 언론들은 자국의 상황을 빗대어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포춘지는 한국의 스타벅스 사건은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 위험성 요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아놀드 보스만 트랜스미서블 이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래세대 역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스뉴스도 한국 파주 스타벅스에서 수십 명 고객이 감염되었지만 4명의 직원이 감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안면 마스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이들이 생활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을 내야 하고 상점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66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홍콩에서도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최근 모든 사업장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파리에서 생강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100곳을 지정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곳곳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시위 구호가 있습니다. 노 코로나, 노 마스크,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느낀 유럽 시민들이 바이러스 자체를 부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콜론 광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없애라는 등의 글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코로나 전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일만 해도 스페인 신규 확진자는 6,671명이었지만 25일 기준 전날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상점, 마트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위반 시 약 15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들이 훼손된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8일 일본에서도 감염 집단 페스티벌이 열리며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해당 시위를 도쿄도 지사에도 출마했던 국민주권당 히라스카 마사유키 당수가 주최한 것입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지금 언론과 행정이 코로나 대책이라는 거짓말로 우리 생활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라스카는 심지어 코로나19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안 쓰고 도쿄도심을 순환하는 전철을 탑승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만류와 신고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반마스크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마스크 시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들의 행각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가 지난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볼트는 자메이카에서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야외에서 열린 파티에 모인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어울렸습니다. 이 파티에는 영국 프리미어 축구 선수 라임 스털링과 독일 레버쿠젠 축구 선수 레온 베일리 등 축구 선수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에서 열린 또 다른 생일 파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2번째 생일을 맞은 가수 마돈나는 35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자메이카 휴양지에서 축하 생일 파티를 벌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파티를 벌였는데 모두가 마스크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미러지는 마돈나의 생일 파티 사진이 팔로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는 대신 환한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민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스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각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스타벅스 사례는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한 영상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128만 뷰가 넘은 이 동영상은 우리 정부가 원밀리언과 콜라보로 만든 동영상으로 제목은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던지는 미래 상상 그날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원밀리언의 역동적인 안무와 함께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어버린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 벗는 그날을 기다리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올렸다는 게 놀라워. 정부에서 이런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춤 영상도 좋지만 담겨진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화의 힘과 파급력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 응원합니다. 한국은 이 같은 영상과 행동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가 필수가 되면서 이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핫 아이템은 마스크 목걸이 스트랩입니다. 이것은 예능 여름방학에 출연한 박서준과 정유미가 하고 나와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스트랩은 다양한 소재로 나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마스크 자수가 취미생활로 각광받으며 마스크를 꾸미는 게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축구 대표팀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다이용 마스크를 출시했는데 독특한 디자인으로 출시 5시간 만에 준비 수량 1000개가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이 상황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 때부터 세계 최고의 마스크 품질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한국산 마스크는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며 서로 찾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마스크 필터 공장이 한국에 세워진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과 마스크를 만드는 것에서 한국은 가장 앞선 선진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의 한창인 지금 백신이 나와도 쉽게 종식이 안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저신다 아던 총리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사상 가장 인기 많은 뉴질랜드 총리로 등극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최연소 여성 총리 타이틀과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남들보다 발빠르게 전국 봉쇄령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펼쳐 현재 뉴질랜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지난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TV 생방송 인터뷰 도중 실제 상황으로 웰링턴 인근에서 강도 6에 가까운 강한 지진이 발생해 방송 카메라에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포착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아던 총리는 놀랍게도 매우 침착하게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뒤 되레 진행자를 안심시키며 인터뷰를 이어가 지도자로서 아던 총리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 규제를 총리 자신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모범을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영국 매체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마르크 류테 네덜란드 총리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많은 요양원에 대해 일반인의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총리 본인의 모친 미에크 류테 딜링 여사 역시 해당 기간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로 류테 총리는 심지어 어머니를 몇 주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3일 모친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류테 총리는 슬픔과 감사한 기억 외에도 나와 가족들은 그동안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조만간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평화롭게 다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모친의 임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슬픔과 죄송함을 대신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류테 네덜란드 총리가 이렇게까지 규칙을 준수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고 그 책임감을 두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인데,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K방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현재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입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했는데,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생활 방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3주차까지 5주 연속으로 60%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며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명 이하로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격한 긴급사태 해제 기준을 일본 전국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하며, 지난달 4월부터 시행한 긴급사태 선언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강력한 도시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의 수습해 일본 모델의 힘을 세계에 보여줬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일본은 인구당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G7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적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으로 급부상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일본을 극찬하는 이가 또 있었는데, 바로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의 기후로 중립성을 잃었다며 자금줄로 최후 통첩까지 날리며 비판한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생뚱맞게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는데, 일본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줄며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일본식 대응에 대한 극찬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황당한데, 한마디로 손으로 하늘 가리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직 턱없이 검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대처가 허술한데,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의 수습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 우리와는 현실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세계의 표준이 된 한국식 모델 K방역에는 자칭 일본식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입국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매체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감염 확산을 근거로 제한했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설명만 늘어놓았고, 한국 외교부에서는 방역 상황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정된 한국에 입국 제한을 풀지 않고 연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죠. 아베 정부는 근거 없는 한국 견제에 이어 여러 방면에서 온갖 무리수를 두며 자신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립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코로나19 발생원을 시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고민 없이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다양한 국제적 과제에 임하고 싶다며 확고하게 미국 편에 섰음을 알렸습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발악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아베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구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일본의 의료기기 수입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현재 일본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의료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공호흡기에 대해서는 일본 자국 내에서도 공급이 충분한 수준으로 당장 미국으로부터 급하게 인공호흡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지난 3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미국 자동차 회사 GM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는데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많았던 탓에 남는 물량을 일본에 팔려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인공호흡기를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번 구매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자국의 인공호흡기 수요 공급 상황과는 관련 없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잘 보이려는 정치적인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들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30% 밑으로 급락한 가운데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3인방이 있죠. 도쿄도 지사 고이케 유리코, 오사카 부지사 요시무라 히로우미, 홋카이도 지사 스즈키 나오미치가 그 주인공으로 특히 고이케 지사의 경우 대유행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